가까운 우주에서 태양계 혹은 우리은하에서 암흑 에너지에 뭔가 좀 증거가 있을까? 우주 팽창이 지난 50억 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초신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체를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에너지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주에 많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리온 물질, 즉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책상, 걸상, 해, 달, 별, 저 몸, 이렇게 바리온 물질들은 우주를 딱 편평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임계값의 4%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암흑 물질이 또 우주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바리온 물질 밀도보다 대략 한 6배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추론이 되기 때문에 바리온 물질과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을 합친 총 물질 밀도가 임계 밀도의 28%까지 우리가 찾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28%라면 72%가 오리무중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주는 아직도 그렇다면 열린 우주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열린 우주는 태초부터 어마어마하게 초미세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편평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우주론적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암흑 물질을 우리가 찾아서 뭔가 조금 개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간과해 왔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연구는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 암흑 에너지는 초신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대부분 태어날 때 2개씩 혹은 여러 개씩 태어납니다. 보통 이제 쌍성으로 태어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두 별이 완전히 똑같이 태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무거운 그러한 별은 주성이라고 부르고 조금 작은 것은 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2개가 함께 태어나면 보통은 더 큰 별이 먼저 진화를 시작해서 거대한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적색 거성의 단계를 다 마친 후에는 아주 작고 단단한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최초에 작았던 별 반성은 이제 진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도 주성이 거쳤던 것처럼 먼저 적색 거성처럼 거대한 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반성이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반성의 겉껍질에 있던 물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성 자체가 끌어다니는 중력의 힘보다 주성, 그 옆에 있는 백색 외성이 끌어다니는 중력의 힘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별, 부풀어져 있는 작은 별의 일부 물질들이 이제 백색 외성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색 외성이라는 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별은 아무리 질량이 커지고 싶어 해도 태양 질량의 1.44배 이상으로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찬드라 세카라고 하는 인도 과학자가 처음 발견을 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백색 외성이라는 특정한 천체가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1.44배보다 단 1%라도 더 초과하게 되면 이 백색 외성은 폭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러한 이론을 1930년에 찬드라 세카가 제시를 했을 때는 심지어
그 학과에 있는 지도 교수님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것이 바로 태양과 같이 작은 별들의 최후를 설명하는 가장 적당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별들이 오늘날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초신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서 1983년, 그러니까 거의 50년도 더 지난 이후에 이 찬드라세카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반성에서부터 물질을 얻은 주성이 이제 백색 외성의 단계에 있다가 질량이 이제 너무 크니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폭발을 하는 단계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양 질량의 1.44배에 딱 도달을 하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특정한 타입의 초신성의 경우에는 언제나 동일한 질량을 갖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정한 폭발의 경우에는 밝기가 거의 이제 비슷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1A형, 1A형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1A형 초신성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초신성들끼리 거의 동일한 밝기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A형 초신성은 관측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초신성이 폭발한 다음에 주변에서 오는 빛을 분광 관측을 해보면 수소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별들은 70% 이상이 수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폭발이 나서 흔적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많은 수소선이 보이게 마련인데, 이 1A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한 이 특정한 그룹의 초신성들은 밝기가 다 비슷비슷한데 희한하게도 수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미 진화의 단계를 거의 다 마무리를 짓고 백색 외성으로 거의 무덤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아주 복잡한 원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갑자기 질량이 들어오니까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4배를 초과하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생긴 거죠. 하나는 애시당초 수소가 없는 무덤에 있던 별이기 때문에 수소선이 없고, 둘째, 언제나 태양 질량의 1.44배라고 하는 균일한 질량을 가지고 폭발을 했기 때문에 밝기가 또 균일한 것입니다. 밝기가 균일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밤에 어두울 때 밖에 나가보면 온갖 불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불빛이 원래부터 얼마나 밝은 불빛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거리를 대충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균일한 밝기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 1A, 1A형 초신성의 경우에는 겉보기로 얼마나 밝은가를 알면 그러면 실제로 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나사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겨울철 미국 천문학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벌써 그 학회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우리 나사 연구소에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두 개의 독립적인 그룹이 같은 결과를 밝혀낼 건데요.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이고 또 한 그룹은 버클리에 있는 미국 국방연구소였는데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멀리 있는 초신성을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우주의 나이가 지금으로부터 절반밖에 안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팽창해온 양태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주 작은 공을 손에 들고 위로 이렇게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던질 때는 제가 던지는 그 힘 때문에 조금 빠르게 공이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다가 점차 공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속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즉, 공의 속도는 제 손을 떠날 때 가장 빠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점점점 감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1997년까지 우리 천문학자들이 이해했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기는 하되 아마 초기보다는 천천히 팽창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신성 관측을 보니까 최근 한 5, 60억 년 정도는 우주의 팽창이 감속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어 왔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공을 위로 살짝 던졌는데 처음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나중에 더 빠르게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 천문학계가 이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처음에 팽창했을 때보다 오히려 나중에 더 빠르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제시했었던 우주 상수가 약 한 우주 전체 에너지의 72%를 차지하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초신성을 발견해서 구축해낸, 재건해낸 우주의 최근 50억 년 동안의 팽창 과정과 팽창 역사가 마치 우주의 에너지의 72%가 우주 상수로 가득 찼을 때 예측되는 그러한 이론적인 예측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결과 1997년, 98년경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정도밖에 안 지난 이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 상수는 부활한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애시당초 중력은 이해하지만 우주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발명을 한 듯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는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80년이 흐른 후에 오히려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우주에 마치 우주상수와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증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상수 혹은 이렇게 우리가 정체를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에너지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에너지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르메트르였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된 데에는 어쩌면 우주의 진공조차도 공간조차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암흑에너지 혹은 우주상수라고 부르는 이 개념의 기원이 아마도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진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진공이 무슨 뜻인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없다. 그 얘기잖아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양자역학적 진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진공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공 내에는 일정한 에너지가 있어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과 쌍소멸이 계속이 무수히 반복되되 그 시간 스케일이 너무나 짧아서 우리의 관측 기술로는 관측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진공,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정의한 그곳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쌍생성, 쌍소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공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가장 믿을 만한 계산에 의하면 양자역학적으로 추측되는 진공의 에너지의 양은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양에 비해 10의 120 승배만큼 더 큽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억배 이걸 제가 지금 밤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양자역학적 진공이 정말로 암흑 에너지의 기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 혹은 우리 내에서 암흑 에너지에 뭔가 좀 증거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암흑 에너지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증거는 어디에만 있는 것이냐면 지난 5, 60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해 온 패턴, 그 관측을 해 보았더니 우주에는 중력 말고도 뭔가 있다. 중력보다 더 큰 일을 최소한 최근에는 그렇게 더 큰 일을 해왔던 알 수 없는 정체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옆집에서도 실험실에서도 태양계에서도 우리 은하내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참으로 암담한 사실이죠. 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 팽창이 지난 50억 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초신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신성에서부터 얻어진 암흑 에너지의 양이 임계 밀도의 72%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는 바리온 밀도 4% 더하기 암흑 물질 밀도 24%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 72% 이 세 개의 값의 합은 100%입니다. 즉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총 값은 우리가 우주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했던 임계 밀도와 같아지고 그 얘기는 우주의 기하가 공간 기하가 평평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커브로 던지면 커브가 들어가고요. 직구를 던지면 직구가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우주 거대한 규모에서 기하 구조를 봤을 때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평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는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가속 팽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암흑 에너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앞으로 우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평평한 우주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암흑 물질을 찾고 암흑 에너지를 찾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한 건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